혹시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삐걱 소리가 나거나 왠지 모르게 뻣뻣해서 망설였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물리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인 이 관절 가동술이 바로 그 뻣뻣함을 풀어주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관절이 어떻게 다시 부드러운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하나하나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일단 관절 가동술이 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놀라운 효과를 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치료사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정밀한 기술 등급과 그 기본 원리가 되는 오목볼록 법칙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걸 실제로 주요 관절에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언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해야 안전한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왠지 뻣뻣하다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느껴지는 그 불편함, 바로 이 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관절 가동술입니다. 그럼 이 치료법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 건지 첫 번째 섹션에서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관절 가동술은요, 보시는 것처럼 숙련된 치료사가 오직 손을 이용해서 관절을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치료법이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환자 본인이 힘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몸에 힘을 쫙 뺀 상태에서 치료사가 만들어주는 수동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굳어있던 운동 범위를 다시 되찾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니, 그냥 관절 좀 움직여준다고 해서 어떻게 통증이 줄고 움직임이 좋아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주무르는 마사지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관절 가동술 많이 가진 과학적인 효과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관절 주변의 센서를 자극하면요, 뇌로 가는 통증 신호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종의 통증 스위치를 끄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뻣뻣하게 굳어서 짧아진 관절 주변 조직들을 직접 쭉쭉 스트레칭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 안에 있는 윤활유, 즉 윤활액의 순환을 도와서 관절 자체에 기름칠을 해주는 것처럼 더 건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치료사들이 이 움직임을 그냥 감으로, 막무가내로 할까요? 절대 아니죠. 마치 스피커 볼륨을 섬세하게 조절하듯이 환자 상태에 딱 맞춰서 강도를 4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 표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틀랜드 등급입니다. 이 네 가지 등급은 정말 체계적이에요. 1단계는 아주 살살, 시작점에서만 작게 깔짝깔짝 움직여주고요. 2단계는 통증 없는 범위 안에서 좀 더 크게, 시원하게 움직입니다. 이제 3단계부터가 본격적인데요. 뻣뻣해서 더 안 가는 그 지점까지 쭉 밀고 들어가고, 4단계는 그 맨 끝 지점에서 작게 움직임을 주면서 조직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방식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처럼 통증이 주된 문제일 때는 부드러운 1, 2등급으로 통증을 살살 달래주는 데 집중하고요. 반대로 오른쪽처럼 뻣뻣함이 더 큰 문제일 때는 3, 4등급을 사용해서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직접적으로 확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셈이죠. 자, 강도를 정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가 중요하겠죠? 이때 치료사의 손길을 이끄는 내비게이션 같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볼록 법칙입니다. 용어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왼쪽 그림처럼 무릎같이 오목한 면이 움직일 때는요, 뼈가 움직이는 방향이랑 관절 속 미끄러진 방향이 똑같습니다. 아주 정직하죠? 그런데 오른쪽 어깨처럼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는 정반대예요. 팔을 위로 들어올릴 때 볼록한 뼈머리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미끄러져야 관절이 제자리에 딱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게 치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이론들이 실제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어깨나 무릎처럼 우리가 흔히 불편함을 느끼는 주요 관절들의 사례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반 위 물건을 꺼내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때 악! 하면서 잘 안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볼록 법칙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팔뼈가 위로 올라갈 때 볼록한 어깨뼈 머리가 아래로 잘 미끄러지도록 치료사가 살짝 도와줘야 부드럽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무릎이 덜 펴질 때는 오목 법칙을 사용합니다.
오목한 정강이 뼈를 앞쪽 방향으로 살짝 미끄러뜨려주면 마치 레일 위를 미끄러지듯이 무릎이 부드럽게 쫙 펴지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걷거나 쪼그려 앉을 때 이 움직임이 안 나오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발목을 위로 젖히는 동작이 잘 안 될 때는 발목의 중심뼈인 목말뼈를 뒤쪽으로 쓱 미끄러뜨려 줘야 합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길 때 사타구니가 찝히는 느낌 다들 아시죠? 이때는 엉덩관전의 둥근 뼈 머리가 뒤쪽, 아래,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기를 터주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나 효과적인 치료법이지만 그럼 이게 만병통치약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절 가동술은요, 근육 문제가 아니라 딱 그 관절 자체가 문제라서 아프거나 특정 패턴으로 움직임이 꽉 굳어버렸을 때, 특히 수술 후에 재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안전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뼈가 부러졌거나 감염, 종양이 있는 경우는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고요. 또 오른쪽처럼 관절이 너무 헐렁거리거나 이걸 했더니 신경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아주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평가 후에 시행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관절가동술이라는 정교한 치료법을 통해 우리 몸의 움직임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짝 엿봤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 몸의 움직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시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그 움직임의 자유를 꼭 되찾으시길 바랍니다.